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실력 모의평가 논리 해설을 맡은 박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3월 실력 모의평가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4월 실력 모의평가 벌써 진행을 했고 논리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논리 문제 이번에는 총 5문제 나왔죠. 4문제는 중장 지문으로 나왔고요. 마지막 한 문제, 20문제는 멀티블랭크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 지문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단문 문제풀이 기본적인 단문 문제풀이법과 완벽하게 다르진 않지만 분명히 중장 지문만의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문제풀이 방법이 적용이 돼줘야 돼. 이번 해설은 여러분 제가 5월서부터는 이제 중지문 문제가 들어가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에 대한 맛보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지문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부 맥락에서 단서랑 시그널을 찾는 건 단문하고 똑같아. 근데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어떻게 또 접근이 돼줘야 되냐? 주제랑 핵심어를 빈칸하고 연결시켜주는 연습이 여러분이 들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풀어볼게요. 16번서부터 볼게요. 여러분 16번. 문장 자체가 길죠? 대중연설가들은요. 상황에 기민해야 된대요. 우선 저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갈게요. 상황에 기민해야 된다는 거구나. 특정한 때인데요. 장례식, 교회 예배, 그리고 졸업식 같은 그러한 특별한 행사들은요. 특정한 종류의 스피치를 요구를 한다는 거야. 물리적 환경 또한 중요하대요. 여러분들은 물리적 환경도 포커스를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갔었어야 돼. 상황도 중요하고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구나.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스피치가 안에서 벌어지는지 밖에서 벌어지는지 소규모인지 아니면 체육관에서 벌어지는지 아니면 사람이 밀접하게 그렇게 빽빽하던 그런 군중 속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소수의 흩어진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맞죠? 당신이 대중연설에 있어서 상황에 잘 적응을 했을 때는 너는 오직 빈칸하는 거래요. 당신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것과 같이 오직 빈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우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제가 문제를 풀어오면서 해석을 해오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요. situation은 must 때문에요. 물리적 환경은 important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표시한 must와 important 때문에 이 출제자는 situation하고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 중장 지문에서는 여러분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주제와 핵심어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잡으면서 여러분 해석을 했어요. 주제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물론 이게 다는 아니야. 몇 가지 예시만 좀 가지고 온 거예요. important, essential, 분명하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당연히 이 뒤에 출제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숨겨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it is that과 같은 강조 구문도 여러분 출제자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 부사들, 얘네들은 지금 제가 특히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들만 가지고 온 거야. 이런 애들 뒤에는 출제자는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숨겨놓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해오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지금 여러분 퍼블릭 스피커, 대중연설가들은 상황에 집중, 상황에 기민해야 되고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대중연설을 할 때 상황에 잘 적응하기만 하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대규모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A번이죠. A번. 뭐 자신감 있게라던가 뭐 혼란스럽지 않게 뭐 스스로 이런 내용은 여러분 단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지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중연설가들은 상황에 기민해야 된다는 거잖아. 상황에 대한 예시인 거네. 맞지? 장례식, 교회 예배, 그리고 졸업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이 출제자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내용이 물리적인 환경인 거네. 맞지? 스피치가 안에서 벌어지는지 밖에서 벌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 여러분들은 이런 포인트, 지문에 대한 구조에 대한 포인트까지 좀 같이 잡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7번도 여러분 좀 길죠?
수많은 편리함이 있대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라는 거야. 블루투스 덕분에요. 여러분들 뒤에 콜론 떴네요. 콜론은 순접을 나타내죠. 제너럴 대 스페시픽 관계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앞문장과 뒷문장은 결국 제너럴한 내용을 스페시픽하게 부연, 열거, 예시, 재진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장지문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7번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얘가 주제겠네요. 맞죠? 블루투스 덕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편리함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지문 구조는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겠어? 편리한 내용들이 나오겠네 라고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우리는 휴대폰으로 얘기할 수 있대요. 뭘 통해서요? 무선의 헤드셋을 통해서요. 뭐 하는 동안에요? 걷거나 운전하는 동안에요. 그리고요. 키보드랑 마우스도 연결할 수가 있대요. 우리의 컴퓨터예요. 뭐 없이요? 선 없이요. 그러면서 허용한다라는 거네. 더 많은 융통성과 이동의 자유를요. 뭐 하는 동안? 우리가 빈칸하는 동안이라고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고, 17번에 여러분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제도 우선 잡았고, 빈칸 문제는 이 빈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문장의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콤마 ing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콤마 ing는 and가 축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은 순접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이 덕분에 여러분 더 많은 융통성과 무브먼트의 프리덤을 줬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인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우리의 데스크에 제한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상황 동안에도 무브먼트의 자유를 준다라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유랑 반대되는 거.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가 될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제약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 여러분 정답이 D번밖에 없네. 이런 제약 상황 속에서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A번은 여러분 뭐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 뭐 전자기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거, 뭐 엄청 지저분한 케이블 선들 아래에 있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니죠. 17번에 D번이에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무브먼트에 자유를 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18번 넘어가 볼게요. 몇몇의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지 봤더니 현재 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고급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추구하고 있는 몇몇의 회사들은 디마켓한다라는 거야. 그들의 상품을요. 모함으로써요. 제한시킴으로써요. 그들의 광고의 범위를 일부러 제한시키면서 디마켓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잖아. 이 회사들, 고급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 회사들은 일부러 광고의 범위를 제한시켜서 마케팅 효과를 본다라는 거야. 맞지? 이 주얼리 회사는요. 광고일지도 모른대요. 오직 소수의 매거진에서만요. 예시인 거네. 맞지? 소수의 매거진에서만 광고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상품에 빈칸한 착각을 주게끔 한다라는 거네요. 앞문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콤마 ing는 and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문장하고 뒷문장은 순접.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기부 쪽의 빈칸이기 때문에 앞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서 그대로 순접으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착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일부러 광고의 범위를 제한시켜. 일부러 소수의 매거진에만 광고를 해. 그랬을 때 여러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라는 거예요. 정답은 10번이죠. 베타성.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급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일부러 광고의 범위 제한, 일부러 소수의 이미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베타성을 준다라는 거네요. 맞죠? A번은 여러분 독창성이란 단어고 B번은 보편성, D번은 뭐 웅장함, 뭐 장엄함 뭐 이런 거죠. 18번에 C번이요. 19번 가볼게요. 스포츠 음료랑 달리요. 이 스포츠 음료는 뭔데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대요.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포츠 드링크랑은 달리 근데 운동하는 동안에요. 에너지 드링크라는 거는요. 역할을 한대요. 무슨 역할? 여러분 이 단어 몰라도 괜찮아. 왜? 여러분 unlike에서 스포츠 드링크랑 에너지 드링크를 비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 스포츠 음료는 수분을 공급한대. 근데 unlike야. 그럼 에너지 드링크는 어떻다라는 거야?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빼앗아 간다라는 건가? 라고 유추하면 되는 거야. 특정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없어요. 흐름을 여러분 뒤에서 끌고 와주면 되잖아. 아니면 이 문장 구조처럼 논리 관계에 의해서 유추를 하실 수도 있고. 19번은 여러분 콤마 ing라고 하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다행히. 줄인데요. 물의 양을 줄이는데요. 우리 몸 안에 보유되어 있는 물의 양을 줄인다라는 거네. 여러분 논리 구조에 의해서 충분히 이 뜻 알 수 있고 여기 뒤에서 설명해 주니까 의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단어는 여러분 이뇨작용하다라는 단어예요. 이뇨작용하다. 그러므로 C, that 이하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대요. 에너지 드링크를 소비하는 것은 뭐 하는 동안이에요? 장기간에 운동을 하는 동안에요. 에너지 드링크를 에너지 드링크를 소비하는 거는 빈칸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therefore라는 순접의 시그널을 잡으셨어야 되고 앞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봤더니 에너지 드링크라는 거는 물의 양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야. 에너지 드링크를 안 좋게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therefore는 순접이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장기간에 운동하는 동안 마시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의미를 이어주면 되는 거잖아. 위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A번은 뭐 비효율적이다. B번은 뭐 리프레시하게 한다. 아니죠, 오히려. 의미가 아예. 뭐 popular. 뭐 이것도 아니죠. 19번에 C번이죠.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멀티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난해하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포인트를 좀 잘 잡아드릴게요. 굴욕적인 대조가 있다라는 거네. 뭐 사이예요? 개울가 옆에 있는 나무의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황량한 쓸쓸함 사이예요. 근데 이 쓸쓸함은 뭔데요? 길거리예요. 길거리에 황량한 쓸쓸함과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사이에 굴욕적인 대조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between A and B여서 제가 A and B를 잡은 거야. 그리고 여기 between이 또 나오네요. 그럼 A and B가 또 나오겠다. 그렇죠? 그게 굴욕적인 대조 중에 1번, 굴욕적인 대조 중에 2번이겠네요. 흐름을 여러분 끌고 가면은 하늘의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흥미로움과 단색,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쓸쓸함 사이에 굴욕적인 대조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아 자연과 우리의 삶에 대조가 명확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Contrast between A and B, Contrast between A and B 구조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읽었지? 이 러스키는 that 이하라고 느꼈대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비유가 어떠하다고요? 여러분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보기를 여기에 띄울게요. 이러한 비유를 러스키는 어떻게 느꼈는지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분 이거 약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잡았어. 왜냐하면 굴욕적인 대조, 고통스러운 비유라고 나왔으니까 뭔가 마이너스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잡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앞 내용만을 가지고는 비유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뒷문장을 더 읽고 나서 확실하게 1번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여러분 파괴적인이라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교육적인이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뒷 내용을 확인을 하신 후에 이 비유로 여러분들을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라봤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봤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여러분 필수의 인지할 수 있는 이라는 거니까 약간 들어가기에는 여러분 내용적으로 약간 불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여러분 못 풀어. 뒷문장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연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연의 기준에 부응하고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대. 우리는 사용해야 된대요. 감정을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래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의 작품에 빈칸할 수 있도록요. 인간 사회의 그런 목적은 뭐냐면은 자연 세계의 위엄과 장엄함에 명예를 주는 일이래요. 여러분 여기 뒤에 우리 다 읽어봤어요?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비유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자연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자연의 표준에 발맞추어 갈 수 있고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얘는 파괴적인 게 아니지. 그럼 뭐예요? 교육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문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어요. 이 문장 덕분에 여러분 A번하고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풀릴 수 있거든요. 자연의 기준에 부응하고 발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비유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그런 기준에 발맞추고 부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연의 작품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동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 그럼 여기 이 꼴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정답은 20번에 B번이겠죠. B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가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다 풀었어. 그러면 포인트를 하나만 더 잡으면 여러분 20번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 구조가 있죠. Difference between A and B. contrast라는 이 단어가 A와 B 사이의 대조를 나타내면서 A하고 B의 속성을 내용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가 주시면 되고요. difference도 똑같아. A와 B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건 여러분 A하고 B가 다르다라는 걸, 내용적으로 대조를 이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distinguish는 제가 교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distinguish A from B는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A하고 B의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테라고 노도 여러분 알다 말하다가 아니라 A from B로 엮이면 여러분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 20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중지문, 장지문으로만 이루어진 모의고사가 없었었잖아. 근데 앞으로 여러분 5월에 이제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5월부터 저도 이제 논리에서 중지문을 다루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모의 실력 모의평가의 논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중지문, 장지문을 만나기 전에 한번 맛보기 느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월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지문을 풀기 위한 문제풀이 방법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 부분을 제가 강의 중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는 5월 수업에서 다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특강은 여러분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저는 우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